네, 반갑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양 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에 코스피가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네, 하락 마감이 됐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내렸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1%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2%입니다. 뭐 내렸다고 보기 좀 어렵고 그냥 조금 내려갔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수급 동향에서는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만큼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중소형주들의 약진이 상당했다는 얘기죠. 상승 종목의 숫자가 하락 종목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많은데 지수는 떨어지는 상황. 이거는 또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수는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좌가 올라가 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구간 시점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계좌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되면은 더 강력한 어떤 상승 계좌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2600포인트는 지켜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캔들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큰 하락 캔들에서 네, 점점점 낙폭이 줄어들고요. 모양새가 작아졌죠. 이렇게 그 축소형 캔들로 가게 되면은요, 다음번에 반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즉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라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저런 시점에서 대단히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점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장중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됐죠. 아침 시점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오르지 못했을 거고요. 매도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주가가 뭐 많이 내렸다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물론 등락을 많이 한 종목도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포지션을 갖고 있던 종목이라면 그렇게까지 큰 어떤 움직임의 동향은 보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지 말고 다음 주로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만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주가 살짝 반등해주고 화요일 수요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켜만 준다라면 네, 만길 넘어가면서부터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모습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씩 부담감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고점 라인 때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2차전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동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400억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1,000억이고요. 금융투자가 1,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이제 2,359억 매도가 나왔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5,000억이 넘죠? 5,000억 정도 되는 거죠. 5,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올라온 종목이 많은데 대형주에만 5,000억이 쏟아졌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네, 뭔가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금융투자가 오히려 움찔하는 모습이죠. 막 팔다가 외국인들도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지들도 움찔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라면서 살짝 방어해주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다음 주부터 매수에 좀 나선다라면 지수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보통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받아서 올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확장되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만 매수로 또 전환되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매도를 쳐놓은 상태에서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단은 시총 상위 쪽은 푸르징징합니다. 올라간 것도 있어요.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거 네이버 이런 쪽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0.08 빨간색 불이 들어왔어요. 포스코홀딩스 0.3% 올라갔는데 0. 몇 프로 막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 와중에 많이 빠진
떨어진 게 이제 카카오하고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것도 1,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보합이에요. 그냥 보합이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지루해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뒤로 넘어가 좀 달라요. 은행주 쪽에서 KB금융이 52,000원대 상승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3%대 상승 마감, 삼성화재도 3%대 상승 마감입니다. 좋은 흐름이네요. 이런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또 1%대 0. 몇 %대 이런 거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도 네 하이브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9% 정도 상승했고요. 금양 4%대, 삼성 SDS가 5%대 올라갔죠. 그 나머지는 또 0. 몇 %, 1%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은 시장 쪽에 압박감을 좀 주는 모습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상승 종목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좀 컸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있는 게 에코프로뱀이 2.4% 하락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2.7% 하락이고요. LNF는 4%대 하락, 포스코 DX 2%대 하락.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떨어져서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2차전지가 떨어지니까 좀 부담을 줬고요. 엔터주는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단계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양봉 나와서 올려주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좀 된 거고요. SM 이런 것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20%까지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13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WCP는 오늘 하락하면서 주가가 뒤로 밀려버렸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좀 내렸고, 천보도 오늘 2.5%, 나노 신소재, 뭐 다 밀렸죠? 근데 에코프로 H에는 아까 낮에도 설명드렸지만, 신사업 뭐 진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수급이 일로 또 몰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현재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대체적으로 다 많이 밀려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바이오도 거기서 약간은 좀 약세를 좀 보였다.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상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들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에서는 544개, 네, 544개가 현재 상승했고요. 333개가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죠? 코스닥도 비슷할 거예요. 코스닥은 476개가 상승이고요. 하락은 641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따지고 보면 1000개가 안 되는 종목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약 1400개 정도 해당하는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상승이 더 우세한 거잖아요. 근데 지수는 내렸어요. 이게 뭐예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때리고 들어가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상승 하락률에서는 상승이 조금 더 많겠죠? 자, 상승 쪽 보시면 Y랩 상한가, 카프로, 에코프로 HN, 진영, 그 다음에 오가닉 T 코스메틱, 이 화장품 관련된 이거 올라갔죠. 그 다음에 태평양 물산도 오늘 강세 보여줬고요. DDMNF, 리더스 기술투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20% 이상 올라간 종목도 14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43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었고요. 지금 로봇스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로봇티즈 있고요. 뭐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제법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3.38 아침보다 낫죠. 아침에는 2.4 정도였었는데 지금 3.3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제법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하락률은요. 네, 모비스 뭐 오늘 하한가는 없네요. 모비스 이제 대체적으로 파워로직스, 대창, 덕성, 우선주, 뭐 국일신동, 신성, 델타테크, 전선 아시아, 네트웍스, 뭐 원익 PN이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 그거네요. 네, 그 초전도태 관련한 부분인데 그래도 시간에 하한가 나오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에 비하면은 하한가 종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이제 20개 정도 되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부담이 되긴 있습니다. 비추리테크가 오늘 10% 하락했죠. 이것도 뭐 저것 때문에 올라갔던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 다 이제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됐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별 걱정 없어 보이죠. 뭐 더 이상 올라갈 포인트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못 내려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다 깎아먹지 못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내려간 종목군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도록 하면은요, 2.13입니다. 오늘 계좌는 1% 넘게 상승하는 것이 맞다 보시면 되겠죠? 1.5에서 2%까지도 오늘 상승 반등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 뭐 계좌상은 좀
이러다 보면은 하락한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낙폭 자체가 0. 몇 %씩 막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올라간 종목들은 2%, 3%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뭐 한 1, 2% 정도 상승률 가져가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을 것 같다 판단 드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하이브 등등등 매수가 있었고요. 고버스 매수가 계속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또 반등하는 모습으로 해서 연결됐고요. SDS,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골고루 섞어서 매수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 있고요. 카카오, LNF, LG이노텍, 에코프로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 입장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그 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ETF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매수도 아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해보자. 팔아야 될 것들만 좀 팔고 관망해보자 라는 식의 느낌이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외국인들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순매수 있었고요. 에코프로 HN, 하이브 현대차, 그 다음에 HPSP, SK 하이닉스 등등등 매수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900억 정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동안 많이 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이버,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2차전지 쪽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아직까지 연속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을 세모나게 뜨고 있어요. 외국인 너희들 2차전지 별로 안 좋지? 네, 그럼 걔네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별로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서요. 아래쪽에 한 67,000원 정도까지 또는 66,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아마 지지선이 나올 겁니다. 그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시기인데요. 시장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았고 뭐 특별하게 뭐 진단이나 대응해 드릴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잘 흘러가시면 되는 것 같고 주말은 조금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정규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라면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겠죠.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증시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뭐 내용들이 좀 많고 해서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주말 동안은 다 내려놓으시고 푹 쉬시면서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